삼천리 금수강산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반도에는 무수하게 많은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발 아래로 그 역사가 흐르고 있죠. 사람에겐 이름이 있듯이 땅에겐 지명이 있어야 역사가 만들어지는 법.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수많은 변화를 거쳐온 지명,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최대 도시이자 조선왕조 500년의 도읍지 1394년부터 오늘날까지 한반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중심지가 되어온 도시 서울. 서울의 지명은 백제시대 위례성에서부터 한산주와 양주, 그리고 조선시대 한성부와 일제시대 경성, 그리고 오늘날 서울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요. 서울을 중심으로 사방 500리의 땅을 경기도라 하였으니 그 지명만 보아도 경기도는 곧 서울이요 서울이 곧 경기도라 하겠습니다. 한명인의 집이 엄청 세도가 있죠. 칠삭도민의 한민의 집이 엄청나게 부자였대요. 참, 조선 당대의 세도가 한명회, 그가 한강변에 의리의리한 정자를 짓고 명나라 사신에게 이름을 지어달라 청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압구정, 갈매기와 가까이 사귀는 정자라는 뜻인데요. 한때 부귀영화를 누렸던 한명회처럼 오늘날에도 강남의 번화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정자 이름이었군요. 그렇죠. 이들이 뛰고 또 뛰는 이유, 이곳이 도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교통의 요충지 말죽거리이기 때문인데요. 지명의 유래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궁금하네요, 이거. 인조가 이곳을 지나던 중 말 위에서 죽을 먹었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말죽거리인 것이죠. 이번에 찾은 곳은 안양시 만안구. 효자들은요 대대손손요 이름이 이쁘게 남잖아요.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효자가 많이 살았죠. 만안구에는 효자가 있었다.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조선시대 제22대 왕이자 가장 효심이 깊었던 임금은 누구? 그 주인공은 조선시대 성군 정조대왕. 정조를 얘기하기 위해선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영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노론을 지지하는 아버지 영조와 의견을 달리하여 대립하던 끝에 결국 뒤지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정조의 나이가 11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정조는 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수원 화성의 무덤을 합장하고 수시로 참배를 다녔는데요. 서울에서 화성까지 12번의 참배, 그 거리만 해도 62km. 오늘날 국가 원수의 이동에도 이렇게나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는데 당시 임금의 행차는 그야말로 한 나라의 이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조대왕이 이 길을 갔다가 통해서 화성에 있는 부친 사도세 능참배를 갔을 때는 보통 6-7천 명 정도의 그 인원과 한 800여 편의 말이 심리에 걸쳐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우의정을 비롯해 수락관 장금이까지 행차에 동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즉위초 능행길에서는 노량진의 배다리를 이용했습니다. 정조의 행차가 한강을 건널 때는 이처럼 한강 남북단에 400여 척의 배를 연결해서 배다리를 만들고 또 행사가 끝난 후엔 다시 철거하기를 반복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겠습니까? 결국 정조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만안교를 짓게 됩니다. 그 만안교는 1795년에 정조가 화성에 있는 부친 사도세자의 능참배를 위해서 안양을 지나갈 때니까 즉 시흥로를 갔다가 새로 개설돼 가지고 능참배를 할 때 만들어진 돌다리입니다. 정조는 이를 통해 아버지 사도세자의 참배는 물론 백성들을 직접 만나는 수단으로도 삼았는데요. 다리가 완성되자 백성들이 만년 동안 편안하게 건너라 이런 뜻에서 만안교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의 유래가 이어져 현재 만안구란 지명이 생기고 또 안양 곳곳에서 만안이란 명칭이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만안구란 이름 어때요?
정감 있고 좋죠. 어때요? 왠지 포근하잖아요. 우리 만안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능행도 속 서민들의 모습을 보면 왕의 행차에도 고개 숙이는 이 없이 모두들 행차를 즐기는 모습인데요. 그러네요. 백성이 사랑한 다리 만안교는 200년이 지나 오늘날까지 주민들의 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동네에 이런 역사 깊은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더 이렇게 보존이 더 잘 되고 그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이 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리니까 서로 아끼고 더럽히지 말고 저거 하는 다리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만안교 인근에 위치한 안양예술공원. 화창한 봄날 나들이 나온 가족들로 공원 안이 북적이는데요. 아이고 귀여워. 가족들하고 나왔는데 쾌적하고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우리 안양에 이런 곳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이 공원 안에도 유서 깊은 안양의 명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공원 안에 위치한 안양사가 그곳. 얼마나 유서가 깊은 절이기에 이 평범하게 생긴 절 안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예불을 드리기 위해 줄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 발길을 멈추게 하는 귀한 유물이 있었으니 바로 안양사 귀부. 안양사 경내에 있는 귀부하고 부도는 고려시대의 석조 미술품으로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양사가 900년도에 세워진 절이라는 건데요. 와, 오래됐네요. 이 안양사에 있는 부도는 모양이 화려해서 저명한 고려시대 승려의 부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귀부 역시 세부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부는 고려시대 고씨라는 승려의 귀부입니다. 이원부가 글을 썼고 김부식이 글을 지은 그러한 기록이 나오는 그러한 귀부가 되겠습니다. 당대 최고학자인 김부식이 글을 짓고 서예가 이원부가 글을 썼다는 귀부. 당시 안양사의 높은 격조를 말해줍니다. 태조 왕건이 남긴 훈요 10조를 살펴보면 널리 불교를 장려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안양사를 비롯 청도 운문사와 김천의 직지사 등 당시의 사찰들은 정치, 경제 등의 중심 기능을 맡았으며 승려들 역시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안양사는 고려 초기에 태조 왕건에 의해서 이제 창건된 그러한 사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안양사 부근이 모두 사찰이었다는 점에서 불교의 오랜 역사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사찰 인근에서는 귀면화와 안양이란 글씨가 뚜렷하게 남아있는 명문화편이 출토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뤄볼 때 안양이란 지명은 자그마치 1000년 동안의 시간 동안 변함없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수도 서울의 지명이 여러 차례 바뀐 것과 비교해 볼 때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서 현재 안양시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아주 유서 깊은 지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명하면 동네 이름 생각나고 그러지 뭐 어디야? 동네 어디 지명? 글쎄요, 그거 뭐 생각을 안 해봐서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지명하면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 전통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지만 사실 지명은 우리 삶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방금 들은 목포의 눈물 속엔 심학도의 유달선이, 또 대전 블루스 속에 목포로 향하는 완행열차가, 울고 넘는 박달재에선 제천 박달재를 넘는 슬픈 남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호랑이 관련 지명은 389개, 소나무에 관련된 지명은 681개에 이르니 와. 마을과 지방, 산천이 모두 지명 안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행주산성,
덕양산 정상 부근에 둥지를 들고 있는 이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왜적을 물리친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이곳에 고양시 지명의 유래가 담겨 있었으니 고봉산과 덕양산이 바로 그것. 산 이름에 한 글자씩 합쳐서 오늘날 고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양시로 불려진 지가 약 600년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에는 무려 9개의 릉이 있을 만큼 왕들과 관련된 지명도 많은데요. 고양시 식사동도 그중 한 곳. 식사동이요. 글쎄, 이게 식사동. 옛날에 여기 주로 음식점 있던 데가 아닌가? 옛날에 말하자면은. 저도 그 생각했어요. 잘 들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 식사를 많이 하러 오라고 식사동 같아요. 알쏭달쏭 그 누구도 모른다는 식사동의 유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먼저 원당에 위치한 고려 공양왕릉을 찾았는데요. 고려 34대 국왕 공양왕, 고려시대 최후의 왕입니다. 공양왕은 그 1389년에 그 고려의 그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 추대된 배경으로는 그 이성계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그 정권의 어떤 꼭두각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왕이 되었다고 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성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왕이 되었던 공양왕은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폐위되기에 이르는데요. 결국 이성계 일파를 피해 왕비와 함께 고양시로 도망치게 됩니다. 유배된 공양왕이 몸을 피한 곳이 바로 현달산의 한 사찰인데요. 절에 계셨던 스님들이 공양왕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의미로 해서 한자로 앞에 식자는 밥 식자를 쓰고 뒤에 사자는 절 사자를 써서 식사라는 지명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초라한 왕에게 밥 한 그릇을 기꺼이 내준 곳입니다. 말하면 무슨 동이라고? 식사동이에요. 그리고 이곳 이름은 왕릉골이라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신비도 씨가 이곳에 식사동의 유래를 전해짓는 아이들의 태도가 진지하기만 한데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와보니까요 별로 멀진 않고 집 근처에 있다는 게 그걸 알아가지고 좀 반성을 했고 이제부터 좀 많이 알아야겠어요. 삽살개가 너무 기특하고요. 삽살개가 정말 기특하고. 근데 잠깐만 삽살개 얘기를 저렇게들 한데 공양왕릉 무덤 옆에는 함께 죽음을 맞이한 순비의 무덤이 그 앞에는 삽살개의 성물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공양왕을 극진히 보살피던 삽살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공양왕을 보살피는 그 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공양왕이 그 기상계 일파에게 잡힐 것을 예상하고 이 지금 현재 있는 공양왕릉 앞에 있는 호수에 몸을 던져서 죽게 되죠. 근데 그 삽살개가 그 호수 앞에서 계속 짖고 있었다고 해요. 짖고 있어서 그 호수물을 다 파보니까 그 안에 공양왕과 그 왕비였던 순비가 같이 그 시체가 나왔었다고. 충절을 지킨 삽살개는 오늘도 왕의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양왕이 죽기 전까지 이성계를 피해 산속 이곳저곳으로 은신처를 옮겼는데요.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선 굽이굽이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 공양왕이 그 유배를 당하거나 이제 도망을 다니면서 이곳에서 이제 물을 많이 마셨다 그래요. 그래서 공양왕릉에서 서남쪽으로 한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대골고개가 있고요. 그곳에 이제 지금 방금 도착하신 곳이 이제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화려했던 궁궐 생활도 잠시. 재위 3년 만에 왕위에서 쫓겨난 고려 마지막 왕 공양왕.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산속을 헤맸던 왕에게 따스한 밥 한 그릇은 큰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아련한 추억과 향수, 선조들의 역사, 그리고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땅의 이름, 지명.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그 지명 속엔 우리들의 삶이 숨쉬고 있습니다.